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휴미라입니다.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는 코스피는 오늘도 새로운 역사를 써내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도 역시 대형주 순환매와 함께 이슈 있는 종목들이 좀 개별적으로 움직인 장세였는데요. 어제 동시만기를 뒤로 하고 또 금요일장 치고는 오늘도 좀 선방해준 양시장입니다. 지수 마감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자, 오늘 코스피는 0.86% 상승으로 2,770선까지 안착한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0.73% 오르면서 928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늘도 시장의 순환매 속에서 바이오주가 강했는데요. 그룹주 중에서는 녹십자 그룹이 함께 강세를 보였습니다. 녹십자 셀이 15% 상승으로 가장 강했고요. 녹십자 랩셀 7% 상승하며 84,700원에 마감 지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탄소 배출권 관련주 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2050 탄소 중립 선언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흑백으로 제작된 영상 저도 지켜봤는데요. 우리 시장은 탄소 배출권 관련주가 반응을 했죠. 오전장에 강하게 오르다가 오후장에는 변동성을 좀 키우면서 마감 들어서는 탄력이 좀 둔화된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카프로, KC코트렐, 에코프로 등이 4에서 5% 강세로 마감 지었습니다. 이어서 제지업종도 가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격상으로 배달과 포장이 증가하면서 제지 수요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풍제지가 6%, 무림 페이퍼가 5.8% 상승인데요. 무림 SP도 따로 한번 살펴보시죠. 특수지 전문기업인 무림 SP는 구부러지고 늘어나는 종이빨대 원지를 개발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16.3% 급등으로 3,600원 선까지 올라와 마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특징으로는 오늘 경기 민감주들이 움직이고 또 대표적인 고배당주죠. 금융과 생명보험 쪽도 강세였습니다. 보험 쪽에서는 하나생명이 7% 상승 보였고요. 삼성생명이 그동안은 암보험 중징계를 받아서 약세를 보여왔었는데 오늘은 반등 시도가 눈에 띕니다. 4.5% 강세로 마감 지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선주도 강했습니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도 긍정적으로 나와줬고 또 선박의 수요가 부족하다는 소식에 조선주는 꾸준히 강세 보이고 있죠. 오늘은 현대미포조선이 8% 상승으로 가장 강했고요. 한국조선해양과 한진중공업까지도 강세로 마쳤습니다. 자, 시장이 이렇게 달려가고 있지만 또 여러분들은 각자의 고민이 다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밤은 특별히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드리는 날로 준비를 했는데요. 꽉 찬 50분 준비했으니까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고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더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출발하기에 앞서서 지금 11시 TV로 보고 계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유튜브에 MTN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더 재밌고 알차게 즐기실 수가 있겠습니다. MTN 검색하시고 지금 들어오시면요. 저와 함께하는 실시간 채팅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시길 바라겠고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꼭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분이 등장을 하실까요? 지금 오늘 등장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불타는 금요일 밤 불금은 또 이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한 주를 정리해주는 남자죠. 이대웅 전문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이대웅 전문가와 함께 또 한 주를 정리해보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바로 문자와 게시판 열어두도록 할 텐데요. 문자 번호 샵 9100, 샵 910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종목, 매수가, 비중 3가지 담아서 저에게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그동안 또 어떤 사연과 고민이 있으셨는지 가족과 친구들에게 못하는 내용들 저희에게 다 털어놔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겠고요. 자, 문자란이 좀 짧다 하시는 분들 많으셔서요. 저희 홈페이지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5글자 검색해 주시고요. MTN 구해줘 스탁 링크 클릭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보이실 겁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빨간 버튼 있습니다. 사연 신청하러 가기 클릭하시면 게시판 들어오실 수가 있겠고요. 쭉 밑으로 내려가셔서 글쓰기라는 버튼 클릭하시면 바로 글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신지 또 앞으로 어떤 종목이 좀 앞으로 또 궁금하신지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연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저희는 또 이번 한 주 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은 저희가 또 이번 주 베스트 업종을 꼽아드리고 있는데요. 이대웅 전문가와 함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저희가 항상 이 시간에는 오늘장 코스피와 코스닥을 정리를 해드리곤 했었는데 금요일 마지막 시간이니만큼 또 이번 주 베스트 업종을 꼽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업종이 좀 눈에 띄셨어요? 컨택트 업종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네. 사실 컨택트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 금요일이죠. 다음 주 눈여겨볼 업종으로 좀 소개를 해드렸어요. 사실 많은 곳에서 언택트라고 말을 하죠. 하지만 지금은 이 언택트가 아니라 컨택트주를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코로나 백신이 임박했고요. 이번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확진자 수가 점차 감소가 되게 된다면은 이 그동안 억눌려 있던 이 컨텐츠들이 앞으로 실적 개선 기대감과 함께 상승 흐름을 잡아나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컨텐츠 분야에서 제가 미디어랑 영화 배급사 쪽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이 분야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본 업종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렸고요. 당연하겠지만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미디어나 영화에 대한 수요가 줄다 보니까 당연히 투자 또한 위축되는 건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의 시간이 길었던 만큼 관련 기대감 또한 높겠죠. 그래서 이 분야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러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매매 시점까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때가 이제 금요일이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발표가 됐고 또 주말 동안 또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음 주 이 사회적 거리두기 이슈로 인해서 이 컨택트 업종들이 하락을 할 텐데 그 하락을 할 때가 매매 시점이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실제로 이 관련주들을 봤을 때 월요일 하락했고요. 월요일 하락 이후에 화요일, 수요일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관련주들 지금부터 한 번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위즈웍 스튜디오부터 좀 살펴볼 텐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종합 콘텐츠 미디어 제작 업체입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금요일이었고요. 이제 월요일입니다. 자, 월요일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월요일 같은 경우 해당 시점인데요. 해당 시점에서 마이너스 2%대 하락한 이슈로 인해 하락한 이후에 지속 급등세 나타나면서 상승 흐름 잡아 나가고 있고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 사마 네트워크스입니다. 사마 네트워크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월요일 날 하락했고요. 그 이후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까지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자, 그 다음 종목입니다. 그 다음은 뉴를 보겠습니다. 자, 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월요일 날 마이너스 2.8%대 왜 하락했을까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기 때문이죠. 이 이슈로 인해서 제가 하락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락한 이후로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 잡아나가면서 이 컨택트 주들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다. 자,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SBS라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도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이 종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12월 7일 월요일 2.6% 하락한 이후로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잡아나가고 있다. 자, 컨택트 중에서 제가 미디어랑 영화 배급사 쪽을 말씀을 드렸는데 쇼박스나 CJ, CGV나 이런 종목들 다 월요일 날 하락한 이후로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잡아나가고 있다. 자, 이 컨택트 관련주들 물론 언택트도 좋습니다. 언택트도 좋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백신 개발이 임박했고요. 그러한 관련해서 앞으로 확진자 점차 줄어든다면 이 컨택트주들은 바닥을 확인할 가능성이 높고 앞으로 실적 개선 기대감에 대한 상당히 높은 기대되니까 이 컨택츠가 없으신 분들은 아직까지 바닥 구간에 있는 컨택츠를 꼭 놓치지 마시고 관심을 가져보시기 되겠습니다. 예, 코로나19 확진자 수에 따라서라든지 또 백신과 관련한 이슈가 나오면 이렇게 언택트와 컨택트가 계속 저울질을 하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바로 다음 주에는 컨택트를 좀 살펴보자라고 꼽아주셨었는데 이번 주 역시나 좀 강했던 흐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셨고요. 관련해서 언급하셨던 종목들도 한번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컨택트 바닥 쪽에 있는 종목들 좀 노려봐도 좋겠다라는 얘기까지 덧붙여 주셨는데요. 자, 하나만 꼽아보면 좀 아쉬워요. 시장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요. 이번 주 쭉쭉쭉 지수가 오르면서 더 강했던 업종 또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꼽아볼까요?
하나 더 꼽자면 인프라를 좀 꼽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인프라고 제가 지난주에 다음 주 눈여겨볼 업종으로 좀 소개를 해드렸어요. 예.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렸습니까? 거의 똑같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이 좀 임박했다. 그러면 앞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것인데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과거의 방식과 현재의 방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과거의 방식은 뭐죠? 땅 파고 도로 짓고 건물 세우면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죠. 사실 이 건설주 같은 경우는 제가 4주 전이죠. 11월 13일 날 앞으로 유망할 업종으로 제가 꼽아 드렸습니다. 거의 투자 포인트도 사실 동일해요. 경제 활동 재해 기대감을 내포하고 있고요. 업황 개선 흐름이 포착됐다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또한 건설사들의 건설이나 주택 잔고가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후년까지 실적 개선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좀 관련 종목들을 짚어드렸어요. 자, 그 관련 종목들 4주가 지난 뒤에 어떻게 됐는지 한 번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GS건설과 대우건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GS건설. 자, GS건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당 시기 이후로 지속적으로 우상향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업황이 좋기 때문에 관련 이슈를 따라서 계속 나오면서 상승폭을 잡아 나가고 있죠. 이 같은 경우 수급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지속적으로 이제 기간 강하게 매수세 들어오면서 상승폭을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대우건설도 마찬가지죠. 대우건설도 지속적으로 강하게 기간 매수세 들어오면서 상승세를 잡아 나가고 있다. 차트적으로 보겠습니다. 차트적으로도 봤을 때도 대우건설도 마찬가지로 대우건설도 이렇게 우상향 흐름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업황이 좋기 때문에 이슈나 관련 이슈, 수주나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따라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잘 올라가는 주가를 보시니까 또 이런 부분이 궁금하시죠? 자, 건설업이 정말 좋다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매수를 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시청자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제가 그래서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 금요일 날 또 한 업종을 더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시멘트죠. 자, 여러분, 땅을 파고 땅을 파면 끝까지 굴삭기가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도로를 깔고 그다음에 건물을 세우는데 뭐가 필요하죠? 시멘트가 필요합니다. 이 건설 업황이 좋다 보면은 이 시멘트에 대한 수요도 당연히 늘어납니다. 그럼 이 시멘트를 취급하는 기업들의 실적 또한 당연히 증가될 수가 있다 하면서 제가 시멘트 업종을 또 잡아드렸습니다. 자, 시멘트 관련 종목들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제 쌍용양해부터 보겠습니다. 자, 쌍용양해 이번 주를 보자면은 상당히 강한 흐름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자, 이 같은 경우는 건설주와 상승 동조화가 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한일현대시멘트 먼저 보겠습니다. 자, 한일현대시멘트도 사실 이렇게 지속적으로 강한 모습 보이면서 이 건설주와 함께 동조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왜? 수요가 같이 증가가 되니까 좀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접근이 가능하시다 말씀을 드렸던 삼표시멘트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 박스권 구간 돌파 흐름을 좀 보이려고 하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좀 접근이 좀 용이하시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 또한 관련 기대감을 위해서 우상향 흐름이 지속적으로 이 외인갑 기간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눌렸을 때 접근 가능한 구간이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 건설주 놓치신 분들은 시멘트도 좋고요. 아니면 굴삭기도 좋습니다. 땅을 일단 파야 되니까요. 땅 파는데 굴삭기 좋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업종들 한번 놓치지 마시고 앞으로 대응해 나가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인프라. 기존의 인프라는 사실 땅 파고 건물 올리는 이런 과거의 인프라가 있었고 또 현대 인프라는 5G 섹터까지도 넓게 꼽히기도 하는데 우리는 이 기존의 인프라에 집중해서 건설과 시멘트주를 좀 보자라고 또 얘기를 해주셨었죠. 자, 역시나 또 이번 주 한 주 강했다라는 흐름 짚어봐 주시면서 관련 종목까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잠시 뒤 마지막 코너에서도 또 다음 주 유망한 업종과 종목들 언급해 드릴 테니까요. 마지막 엑기스까지 놓치지 말고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의 종목을 구해드리는 날이기 때문에요. 빠르게 출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해줄 스탁 지금 바로 출동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희 번호 놓치신 분들 있으실까요? 문자 번호 샵 9100번 계속 열어두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에게 사연들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종목명, 매수가, 비중 세 가지 담아서 저에게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는 방법도 다시 한번 좀 알려드릴게요. 이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 검색해 주시고요. MTN 구해줘 스탁 링크 클릭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보이실 겁니다.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사연 신청하러 가기라는 빨간 버튼 올려두었고요. 클릭하셔서 게시판 들어오시고 쭉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글쓰기라는 버튼 보이실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담아주시고 또 어떤 투자 사연이 있으셨는지 또 어떤 게 고민이신지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벌써 사연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다양한 종목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요. 빠르게 출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 함께 찾아보시죠. 자, 오늘 처음으로 만나볼 분은요. 끝번호 8586 시청자님의 문자 사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쿠 홉시스가 들어왔고요. 39,500원에 50% 보유 중입니다. 반등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쿠쿠 홈시스 흐름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38,600원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사실 최근에 37,000원 정도 저점을 확인하고 조금씩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만 아직 매수가까지는 조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비중이 50%이기 때문에 좀 고민이 크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좀 더 반등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반등은 나타날 걸로 좀 보여지는데요. 네. 시청자님께서 걱정하시거나 아니면 우려하시는 건 그걸 것 같아요. 일단 비중이 좀 많으시고 일단 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는데 종목이 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좀 고민이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쿠쿠 홈시스 어떤 기업인지 좀 보겠습니다. 일단 공기청정기, 정수기, 비대 등 생활 가전 렌탈 사업을 좀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렌탈 같은 경우는 사실 매출이나 이런 부분은 좀 안정적입니다. 아무래도 렌탈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조금은 안정적인 매출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좀 변동성이 다소 떨어지는 종목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지수가 상승할 때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매수가를 봤을 때는 사실 39,500원 정도로 제가 차트를 좀 보시자면은 39,500원 정도가 될 텐데요. 그렇게 부담스러운 자리는 아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비중이 좀 많으시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상승 흐름이 나타났을 때 좀 비중을 좀 덜어내시고 조금 더 변동성 있는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하시는 걸 좀 권장을 좀 드리는데요. 일단 투자 전략을 좀 잡아드리자면은 말씀드린 대로 좀 매수가 부근에서 좀 비중을 축소를 하시고 조금 더 좀 변동성이 높은 종목으로 하셔야 지금 같은 상승장에서 조금은 덜 소외되실 수가 있다. 일단 비중 자체가 50%가 여기 와 있기 때문에 50%가 일단 재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승장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수가 부근에서 별 차이 안 나잖아요. 지금 현재가랑.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좀 덜어내시고 다른 변동성 있는 종목들 그리고 제가 안내드리는 종목들이나 우리 구해줘 전문가님들께서 안내드린 종목들 위주로 좀 교체를 해 나가시면은 지금 같은 지수 상승기에 조금 더 나은 기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쿠쿠홈시스 첫 번째 사연으로 한번 열어봤습니다. 공기청정기나 비대 등이 생활 가전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꼽아주셨는데요. 쿠쿠홈시스 지금 좀 약손실 구간이신데 반등은 충분히 가능하겠다라는 긍정적인 얘기를 또 해주셨고요. 하지만 비중이 좀 크다라는 부분이 문제라고 하십니다. 반등할 경우에 이 매수가 부분 가격대에서 비중을 좀 줄이시기를 권해주셨습니다. 상승하는 정에 좀 재미 보시려면 다른 종목 교체하시길 권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빠르게 다음 분도 구해드려야겠죠. 바로 화면으로 사연 찾아보시죠. 자, 정말 다양한 종목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JMT가 눈에 띄는데요. 끝번호 8635 시청자님의 문자 사연 열어봅니다. 안녕하세요. JMT 1년 넘게 들고 있어요. 너무 힘듭니다. 4,540원, 비중은 10%입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10%지만 1년 넘게 들고 계시면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한 절반 정도 거의 줄여 들어있는 상황입니다. 몸값이 많이 줄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1년 내내 기다리고 계시는데 사실 매수가까지 조금씩 움직여 주려는 시도는 보이지만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JMT 어떻게 볼까요? 일단 JMT도 소형주 일종인데요. 네. 사실 변동성 있는 모습을 간혹 보이긴 하는데 이 종목은
일단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사실 위치는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 변동성은 이따금씩 보여지면서 이평선 수렴 구간에 좀 들어왔다고 좀 보여져요. 이평선 수렴 구간에 들어왔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일단 주요 매출처는 삼성 디스플레이고요. LCD 패널 쪽 좀 사업을 하는 기업인데요. 일단 관련 부분에 대해서 뭐 드라마틱하게 반응할 거로 좀 보이지는 않겠지만 일단 기술적으로 이 종목은 소형주기 때문에 좀 많이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따금씩 이렇게 강한 상승봉 세워주면서 좀 거래량을 실리고 있는데 뭐 이 같은 흐름은 추후 흐름을 봤을 때 뭐 매집 흐름일 수도 있고요. 관련 부분에서 좀 시세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 위치까지 좀 왔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일단 매수가를 보니까 현재가랑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아무래도 시청자님께서 한 1년 전에 매수를 하셨다고 좀 말씀을 전화를 받았는데 4,540원 정도면 한 이 정도 되겠죠. 일단 변동성을 보이더라도 해당 구간까지 가기가는 좀 어느 정도 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해당 구간에서 저항이 좀 큰 것으로는 보여지기 때문에 해당 구간을 강하게 돌파하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권장을 드리고 싶어요. 현재 구간에서 어느 정도 이평선 수렴시키면서 자리를 잡았으니까 일단 비중이 10% 정도 되시잖아요. 비중이 10% 정도 되시면은 좀 추가 매수를 통해 가지고 평균 단가를 낮추신 다음에 현재 가격대에서 낮추신 다음에 4,500원 정도면은 현재 구간이 되겠죠. 3,500원 정도의 추가 매수 평균 단가가 될 것 같은데 그 정도, 그 3,000원 구간까지는 먼저 반등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LCD 쪽 업황 또한 개선되고 있고요. 매출처가 일단 삼성 디스플레이다 보니까 앞으로 뭐 고급화 전략에 따른 수혜 또한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자면은 해당 구간에서 추가 매수 이후에 3,200원 정도 구간부터 좀 분할 매도 그 부분부터 분할 매도 전략으로 잡아 나가신다면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빠른 대응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술적으로는 지금 이평선 수렴 기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뭐 나쁜 위치는 아니다라고 살펴봐 주셨습니다만 그래도 추가 매수를 평단가를 좀 낮춘 뒤에 3,200원 구간에서 분할 매도 하시는 전략을 좀 챙겨 주셨습니다. 조금씩 그때까지 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힘내시길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분들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 사연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요. 끝번호 8862 시청자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경산업이 들어왔네요. 25,750원에 10% 매수했는데 상담 부탁드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애경산업도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같은 경우 소폭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만 25,000원 구간에 있고요. 지금 약손실 구간에 있으십니다. 근데 계속해서 최근에 오르고 있는 만큼 매수가 부근까지는 올라오실 것 같은데요. 얼마나 더 들고 가야 될지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애경산업 어떻게 보세요? 일단 애경산업은 화장품이나 생활용품을 취급하는데요. 네. 일단 화장품 쪽에서는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였고요. 생활용품 쪽에서는 조금은 좀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좋은 지금 실적을 내고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좀 화장품 쪽이 앞으로 좀 긍정적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 것이 일단 보복 소비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12월 연말 시즌 다가오면서 소비도 많이 진작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 여기 너무 자세히 설명드리면 또 이따가 또 좀 설명드릴 게 많이 없기 때문에 이따가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수급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수급적으로 봤을 때 보시자면 사실 좀 기관계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데 연기금 물량이 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일단 연기금 자체는 아주 가깝게 좀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신다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 소요는 있겠지만 앞으로 나타나는 이슈에 따라서 아니면 긍정적인 업황 개선 흐름에 따라서 다시금 상승세로 확대해 나갈 수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시장의 매수가를 봤을 때는 25,750원이라면은 사실 한 번만 상승이 나타나면 오는 매수가이기 때문에 그리 부담은 없어 보입니다. 최근에 화장품 관련 업종들이 어느 정도 종목마다 변동성은 다르겠지만 고개를 들면서 다시 좀 기지개를 피고 있는 상황이니까 시청자님도 해당 기지개 내에서 애경산업도 기지개를 많이 피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상승세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연말 시즌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연초까지 보유 관점을 잡으시면은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이나 소비가 진작이 된다면은 관련 부분에서 실적 기대감도 내포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연초까지 보유 관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경산업 같은 경우는 뭐 생활용품이라든지 화장품 관련해서 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살펴봐 주셨고요. 내년 연초까지는 좀 보유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권해 주셨습니다. 연초까지 실적 개선 기대감도 있다라고 하셨으니까요. 조금 더 기다려보면서 또 수익 챙겨보시길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들도 열어봐야겠죠. 이번엔 또 어떤 사연 들어와 있을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게시판 사연을 또 한번 열어볼까 해요. 끝번호 3279번이고요. 심연순 시청자님의 사연 눈에 띕니다. 한번 만나볼게요. JLK 보유 중입니다. 매수가 1,850원에 비중은 30%입니다. 회사가 작지만 또 괜찮은 것 같아서 매수를 했는데 공시가 떠도 거래량이 터지질 않아서 좀처럼 움직임이 없는데 계속 보유해야 할지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자, 우리 시청자님은 그래도 공부를 또 많이 하고 들어가신 종목인 것 같은데요. JLK 사실 어제장 특징주로 좀 꼽히기도 했습니다. 엑스레이로 코로나19 식별 가능하다라는 소식에 강세를 보이기도 했고 어제 11,000원까지 고가를 확인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좀 차익 매물이 쏠린 모습입니다. 3.6%까지 하락을 하고 있고요. 1,450원 구간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자, 매수가가 1,850원이니까 사실 오늘 기준으로 보면 사실 뭐 약손실 구간이다라고 보여지는데 또 어제 수익을 챙기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JLK는 또 어떻게 흐름을 보고 계실까요? 일단 JLK 하면 의료기기인데요. 앵커님은 아시겠지만 제가 의료기기 관련 종목들은 거의 다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쵸. 근데 이 JLK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라서 좀 친숙해요. 네. 그리고 지금 나타나는 뭐 엑스레이, 뭐 폐질환 솔루션이나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구간 자체가 좀 언제인지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때입니다. 이때 정확한 시점은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이 가격대 자체가 뭐 7,000원이나 6,000원대 가격대였어요. 그리고 나서 좀 강한 상승폭을 좀 보였던 종목이죠. 그 관련해 엑스레이 폐질환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의료기기 관련해서 제가 한 구해도 스타 이 방송에서 한 20번 이상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좋은 업종이죠. 고령화 사회가 왔기 때문에 의료기기 당연히 투자가 되고요.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지만 한국도 어느 정도 의료기기 분야에서 조금은 버거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최근에. 그래서 앞으로 이 코로나19가 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면 의료기기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많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한 와중에서 이 JLK는 엑스레이 폐질환 솔루션이나 여러 가지 AI 의료기기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4차 산업에서 의료기기 시장이 성장할수록 좀 상승폭, 좀 실적 수혜나 이런 관련 부분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 좀 보여집니다. 일단 좋은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구간 자체가 어느 정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하향하는 종목이죠. 일단은 우하향한다는 소리는 어떤 게 되겠습니까? 한 차례 시세를 내었기 때문에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거치고 있고요. 기간 조정, 가격 조정 내에서 아직까지 바닥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긍정적인 사실은 어제죠. 어제 강한 모습이 좀 들어오면서 다시금 돌리려는 모습이 나타났다. 자, 이 구간 내에서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하면서 다시금 해당 구간을 바닥으로 한마디로 10,000원대 구간에서 바닥을 잡고 다시금 상승세를 나타나는지를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매수가를 봤을 때 1,850원이라면 사실 거의 뭐 크게 뭐 부담은 없는 자리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여지니까요. 일단 손절가로 잡아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10,000원에 상당히 의미부여를 많이 했죠. 왜냐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타난 구간이 이 10,000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10,000원 정도 말씀을 드리는데 손절가는 9,950원. 왜? 이 10,000원 구간이 이탈하게 된다면 심리적으로 이제는 큰 매도세가 나타나는구나 해서 순간적으로 이제 언더슈팅이 나옵니다. 언더슈팅 나오면은 한 9,960, 70까지 밀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9,950원 정도로 잡으신 다음에 보유 관점을 유효하신다면은 앞으로 뭐 업황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도 뭐 기업적으로 좋기 때문에 상승 가능한 종목이라 보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관련해서 대응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JLK도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6,000~7,000원 구간에서 우리 이대용 전문가가 직접 구해주기도 하셨던 종목이다라는 반전이 또 있었네요. 지금 1,850원에 매수하셨다라고 하셨는데요. 하단으로 9,950원 손절가 잡으시고 좀 보유를 해보자라는 전략 주셨습니다. 더 기대하면서 수익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잘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분들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움직여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사연도 함께 찾아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이 종목이 들어와 있네요. 명신산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끝번호 6705 시청자님의 사연이네요.
자, 명신산업 17,430원에 30%입니다. 계속 가지고 가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명신산업 안 볼 수가 없네요. 12월 7일 바로 이번 주였는데요. 상장 첫날에 급등을 했고요.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를 기록하면서 일명 따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사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눌릴 수도 있겠다, 더 조정이 나오진 않을까, 이런 시청자님 개인적인 고민이 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비중이 또 30%라고 하니까 적지 않으시고요. 그래도 뭐 지금 수익 구간이긴 하십니다. 명신산업은 또 분석이 좀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명신산업은 많은 분들께서 아마 고민이신 종목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네. 좀 전에 시청자 게시판 사연을 보니까 여러 개가 명신산업인데요. 일단은 여러분들의 매수가마다 좀 대응 방법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 시청자님 사연으로 좀 대응 방법을 좀 잡아드리고요. 거의 매수가 구간이 비슷하다 하시는 분들은 해당 관점으로 좀 같이 잡아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상장을 하죠. 상장을 하면은 보통 기업들이 상장을 할 때 뭐 지수가 좋거나 기업들의 실적이 가장 잘 나왔을 때, 본인들의 실적이 가장 잘 나왔을 때 가장 잘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 보통 상장을 많이 추진합니다. 해당 뭐 전기차 이슈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슈나 뭐 지수 나쁘지 않잖아요. 그렇게 상장했다 보시면 되고,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 프리미엄이 많이 들어가요. 상장했을 때 상장 가격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동차 차체 부품 업체로 뭐 현대기아차나 테슬라 관련주로도 막 불리고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께서 기대를 하신 것 같고, 그 기대감에 좀 부응해서 따상에 성공한 게 아닌가 좀 보여집니다. 자,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상장 이래로 막 엑시트하는 물량들이죠. 차익실하는 물량들이 많이 나타나요. 뭐 기간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빅히트 같은 경우도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상장 이래로 하락을 하다가 차익실현 물량으로 하락을 하다가 바닥 구간에서 다시금 메이저 수급들이 양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거기가 바닥 구간을 확인해 준다. 즉, 이 개인이 바닥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좀 메이저 수급이 해당 종목들의 바닥을 확인해 주고 주가를 보통 돌리더라. 통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명신산업은 상승 이래로 잘 좀 견고하게 좀 버티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기술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상장주다 보니까 변동성도 심하고요. 기술적으로 많은 투자 포인트가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일단 일본 기준입니다. 일본 기준으로 상승 이래로 단봉도 세우고 강한 변동성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이런 종목은 좀 분봉으로 봐야 돼요. 분봉으로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기술적 분석하실 때 좀 의미 있는 구간이 언제다 해당 상한가에서 안착한 가격대죠. 16,900원 정도에 안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해당 가격대가 이 하단부의 박스권 하단부가 될 것이고요. 상승은 21,500원까지 했네요. 그럼 21,500원이 박스권 상단부가 될 것이다. 그럼 중간값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그어주세요. 같이 있으신 분들은 그어주시고요. 19,200원, 19,300원 정도가 중간값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주가 흐름을 봤을 때 이 박스권 하단부 이탈하면 사실상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하락 전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중간값을 그었는데요. 중간값을 보시자면은 지지를 한번 받았고요. 지지를 받았는데 지지를 못 해가지고 밀렸죠. 그럼 뚫으려고 저항하다가 저항으로 작용했고요. 지지와 저항 많이 아시죠? 그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은 어떻게 언제 보유를 해야 되고 언제 매도를 해야 되냐? 사실상 이 전저점 이탈했을 때는 매도 관점으로 잡으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시간이 매수가를 봤을 때 17,430원이면 현재 수익권이시잖아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16,900원. 왜? 해당 구간이 박스권 하단부 의미 있는 상한가 구간에 안착한 가격대니까 말씀을 드리고요. 보유 관점으로 했을 때는 지속적으로 이 저항을 받았던 구간이죠. 이 저항을 받았던 구간을 강하게 돌파를 해준다면은 해당 상단분까지 다시금 트라이 한다는 겁니다. 도전을 한다는 거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대응을 하실 때 19,000 돌파 시 추가적인 흐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 수익 구간에서 분할 매도 관점으로 좀 잡아 나가시면 된다. 자, 많은 시장님께서 명신산업 많이 가지고 계셔서 생각되는데 해당 관점으로 좀 비슷하다면은 대응을 해 나가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고민이셨을 것 같습니다. 명신산업은 게시판에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자, 각 매수가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좀 자세하게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손절가 16,900원 설정해 주셨고요. 주가가 19,000원을 돌파할 경우에는 좀 분할 매도하시면 되겠다라는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잘 챙겨나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다음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또 어떤 사연들이 들어와 있을까요?
넷마블 한번 열어볼까 합니다. 끝번호 3670 시청자님의 사연이고요. 넷마블 17만 3,259원이라고 남겨주셨고요. 비중은 22%입니다. 손절해야 할까요? 기다려야 할까요? 남겨주셨는데요. 넷마블 한번 흐름을 봐야 될 것 같네요. 사실 지금 최소한 한 9월 말부터는 좀 들고 계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두세 달 정도 계속 가지고 오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10월 말에 11만 6천 원 선 저점을 확인하고 지금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한 12만 원, 13만 원 구간에서 박스권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넷마블 17만 원 선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인 게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박스권 그리고 횡보하는 흐름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횡보하는 이유는 똑같습니다. 빅히트 주가가 좀 횡보를 하고 있어서 네. 이 종목도 횡보를 하고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일단 넷마블 자체는 이제 게임 관련주죠. 게임 관련주에서 뭐 여러 재밌는 게임도 있죠. 거래량 관련해서 사실 그런 게임주의 실적으로 인해서 이번에 좀 강한 상승세가 나타났다고 보여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빅히트의 영향이 좀 컸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빅히트 주가가 좀 하락하고 횡보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 주가 또한 좀 동조화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번에 DPC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단 빅히트랑 연관이 돼 있으면 빅히트 주가를 같이 좀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을 해 나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단 빅히트랑 한번 보시자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상승 이래로 하락하고 있죠. 거의 넷마블의 현재 주가 흐름과 동일한데요. 일단 빅히트의 현재 흐름은 제가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같은 부분은 일단 외인과 기관이 좀 들어오기 시작했고 바닥 구간을 점차 다지고 있다. 자, 그럼 앞으로 여러 가지 관련 호재성 이슈도 나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세 전환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넷마블 또한 횡보세를 보이고 있지만 좀 관련해서 좀 상승 동조가 나타날 수 있겠죠. 좀 해당 흐름에 좀 대응을 해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일단 시청자님 매수가가 이제 17,325, 17만 3,259원, 17만 원 정도로 좀 표시를 해보면 해당 가격대라서 조금은 부담스러운 가격대는 맞습니다. 어느 정도 올라가면서 매도세도 나타날 거고 물량 소화를 하면서 올라가야 때문에 조금은 부담스럽다 보여지는데 워낙 넷마블 자체가 사실 게임 부분 자체도 상당히 사업도 잘하고 유보율 또한 상당한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큰 걱정은 없으시나 조금은 중장기 관점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현재는 보유 관점 유지하시면서 추가적으로 뭐 빅히트 관련 주가나 앞으로의 뭐 게임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신작 게임도 나오고 매출도 발생할 거잖아요. 그런 관련 부분 체크해서 좀 상승 흐름이 나타날 때 좀 시간 소요가 걸릴 거로 보여지니까 상승 흐름이 나타날 때 다시금 게시판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중국 판호 발급과 관련해서 게임주들이 좀 일제히 움직이기도 했었는데 넷마블 같은 경우는 빅히트 관련주로 묶였던 만큼 빅히트의 주가 흐름과 좀 동조하는 모습이 보인다라는 얘기 해주셨습니다. 빅히트의 흐름도 잘 참고하시면서 넷마블은 조금 더 들고 가시면 되겠다라고 해주셨고요. 반등 시에는 다시 한번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연 한번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는 테마주 고민 남겨주신 분이 있습니다. 댕구라는 닉네임의 사연 한번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테마주 단기 목적으로 제일테크노스 8,500에 5% 들어갔습니다. 내일 손절할까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또 추가 매수할 현금도 있다라는 말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제일테크노스 같은 경우는 제가 특징주로 기억이 좀 남아요.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해서 관련주로 부각이 됐던 종목이기도 한데 또 기사가 있긴 했습니다. 해명 기사도 있었고요. 그래서 다시 매수가까지 좀 올라올 수 있을까가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제일테크노스 또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정치 테마 인물 관련주고요. 사실 네. 인물에 대해서 뭐 크게 논하진 않고 그냥 기술적으로 뭐 보고 사업적으로만 좀 보겠습니다. 근데 사업적으로 뭐 건축용 자재 및 조선용 자재라서 사실 올라가는 업종에 좀 맞는 것 같아요. 건축도 올라가고 뭐 조선 쪽도 이제 잘 상승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좀 사업 자체는 좀 괜찮아 보인다. 하지만 그 사업보다는 좀 인물 쪽으로 강하게 엮여 있다 보기 때문에 좀 이슈에 따라서 많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가지 다행은 이제 시장의 비중이 5%로 좀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한 수준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기술적으로 매수가 한번 매수가 잡으면서 좀 안내를 드릴게요. 일단 8,500원 정도에 매수가 되셨는데 추가 매수 여력이 좀 있으시다고 하니까 해당 종목은 어느 정도 반등세 구간에 기술적 반등세 구간에 좀 접어든 모습입니다. 자, 그럼 현재 구간에 추가 매수가 진행이 된다고 가정 시에 어느 정도 매수가 부근부터 좀 분할 매도 관점으로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 바닥 구간에서 아랫꼬리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손절가 같은 경우는 올해 아랫꼬리를 이탈하는 7,500원 정도로 미련 없이 짧게 대응을 하신다면은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에 있어서 충분한 대응이 가능한 종목으로 좀 보여지니까요. 시장님께서 이렇게 좀 대응을 해 나가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님 또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부분 덧붙여 주셨는데 추가 매수로 좀 대응을 해보시고 손절가 7,5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하단만 좀 잘 지키면서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쉽지만 오늘 사안은 여기까지 만나보고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종목들 다뤄드렸는데요. 오늘 구해드린 종목들 지금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자, 금요일 밤 가장 기대되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 유망한 업종과 또 기대되는 업종과 종목들 또 골라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이대웅 전문가님께서 또 준비를 해주셨을 것 같습니다. 요즘 정말 잘 맞춰주고 계셔서요. 또 오늘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업종 한번 꼽아주실까요? 첫 번째 업종은 좀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이 업종을 보유하신 분들이 많으실 건데 한번 다음 주 잘 움직일 업종으로 뽑아보겠습니다. 네. 그린 뉴딜입니다. 그린 뉴딜 꼽아주셨습니다. 이 그린 뉴딜 같은 경우는 사실 누구나 좋은 섹터 그리고 유망한 종목, 업종이라고 좀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뭐 특별한 설명 좀 필요 없죠. 근데 최근 반도체나 해운주, 그리고 제약바이오 이 대형주 위주의 수급이 좀 유입됐기 때문에 강세 흐름 속에서 좀 다소 소외되는 흐름이 나타났던 이 그린 뉴딜 업종입니다. 근데 이 대형주 업종 또한 어느 정도 상승 피로감이 점차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2차 랠리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수급들이 그린 뉴딜 섹터로 어느 정도는 좀 유입이 될 수 있다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속 말씀드렸던 경제 활성화 정책들이죠. 그리고 과거의 방식과 현재의 방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의 방식은 5G 인프라 투자와 이 그린 뉴딜 친환경 인프라 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쪽 인프라 투자 기대감 충분히 있고요. 또한 지속적으로 친환경 인프라 투자를 좀 강조해온 바이든 정부가 곧 다가오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좀 그린 뉴딜, 좀 소외돼 있는 그린 뉴딜을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목들 바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린 뉴딜 쪽의 풍력, CS 윈드를 먼저 볼 건데요. 사실 풍력 관련 주고요. 풍력 타워 생산 능력 기준으로 세계 1위 기업입니다. CS 윈드 같은 경우는 사실 소외되지 않고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워낙 기업적으로 좋고요. 제가 이 풍력 같은 경우는 오래전에 그린뉴딜이라는 단어가 없을 때 구해조 스탁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풍력 자체가 5년 동안 앞으로 미국에서 호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라 말씀을 드렸고요. 파리 규율 협약이 2021년 동안 있는데 그 이슈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이슈가 등장을 할 것이고요. 관련 친환경 종목들은 상승세를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바로 CS 베어링이었죠. 일단 CS 윈드를
말씀드리는데 일단 이 종목 또한 해당 이슈와 함께 추가적인 상승세 좀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그린 뉴딜 보유하신 분들이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음 주 좀 주목하시라 말씀을 드리고 짧게 CS 베어링까지 말씀을 드리면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소개해드린 가격대가 8,000원대였죠. 8,000원대 소개를 해드렸고요. 베어링하는 기업이고 앞으로 2020 파리 이후 갈수록 투자가 나타날 것이다 했는데 뭐 그린 뉴딜이라는 단어가 생겼고요. 관련해서 좀 막대한 투자 계획이 나타났습니다. 엄청난 상승폭 나타났는데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평선, 단기 이평선 올라타면서 다시금 상승세 흐름 나타나는 걸 잡아가려고 하고 있으니까 다음 주 그린 뉴딜 좀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동국 SNC 할게 보겠습니다. 자, 동국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CS 베어링과 유사한 차트 흐름이죠. 21 이평선, 단기 이평선 올라타면서 어느 정도 상승 흐름을 좀 잡아나가고 있구나. 좀 수급적으로 짧게 보겠습니다. 일단 기간기의 수급 좀 유입되고 외인기도 조금 일부 유입되면서 어느 정도 상승세를 좀 준비하고 있구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그린 뉴딜 업종 좋은 흐름 기대해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는 그린 뉴딜 꼽아 주셨습니다. 사실 그린 뉴딜도 뭐 풍력, 태양광, 수소 뭐 굉장히 많은데 다 지금 풍력으로 꼽아 주셨네요. 뭐 다음 주는 풍력이 먼저 움직이겠다 이런 말씀일까요? 일단 풍력도 좋고 태양도 네. 좋은데 제가 많은 부분을 좀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아가지고 네. 제가 또 하나 또 태양광 하면 또 할 얘기가 또 많거든요. 근데 네. 시간이 지금 많이 없어가지고 아쉽습니다. 네. 우선은 풍력 태양광, 에너지. 풍력 네. 모두 좋습니다. 다음 주 좋은 흐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주로는 CS 베어링, CS 윈드, 동국 XNC까지 함께 꼽아 붙이셨고요. 자, 전문가님 지금 하나 더 살펴볼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뭐 이슈와 관련해서 살펴볼 건 없을까요? 일단 제가 중국 소비주로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중국 소비주를 관심을 갖고 있다. 네. 다음 주는 좀 좋게 보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아까 애경 산업이었죠. 애경 산업을 말씀드리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있다고 좀 소개를 해드렸어요. 애경 산업 이슈뿐만 아니라 뭐 소비 관련해서 말씀드린 대로 연말에 소비 기대감도 분명히 있고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보복 소비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존재했죠. 그리고 아까 게임주 넷work을 말씀하실 때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단 게임 판호를 사드 배치 사태 이후로 처음 발급해줬기 때문에 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 기대감도 있죠. 사실 이 따이공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상승세를 불러왔던 이 화장품 관련주기 때문에 이 따이공으로 인한 실적 기대감도 있고요. 최근 기사를 보니까 그 국제 여행이라고 할까요? 항공사에서 해외에서 돌다가 다시 돌아오는 복귀선 그런 부분을 이제 국내 여행과 달리 면세점을 좀 이용 가능하다고 좀 들었습니다. 그럼 관련해서 면세점 관련주들은 뭐 신세계나 이런 종목들도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움직였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관련 종목들 그러면 좀 짚어보면서 해야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설명을 안 드렸네요. 당장 내일이죠. 내일 이제 쌍 12절이라고 해서 이제 광군절, 제2의 광군절이라고 불리는 쇼핑데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슈가 나타나고 있다. 지속적으로 이슈가 나타나는 것은 업황이 점차 개선되고 있구나라고 여러분들께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다. 좀 보여집니다. 자, 관련 종목을 알아볼 건데요. 먼저 아모레퍼시픽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아모레퍼시픽은 사실 이 화장품 관련주 중에서도 좀 강한 흐름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전고점 구간에서 제가 그 기술적으로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전에 전고점 구간은 한번 접고 들어간다 말씀을 드렸죠. 이 종목도 똑같습니다. 접고 들어가면서 돌파 흐름 나타나면서 강한 상승세 나타났다. 이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뭐 항공 이슈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슈가 내재되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이 내포하고 있었다. 동사 또한 이런 업황, 좋은 업황 기대감과 함께 추가적인 상승세도 가능하겠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적으로 보셔도 사실 외국인과 기관계 쌍끌이 매수세 들어오면서 지속적으로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여러분들께서 화장품 쪽, 이제 소비 쪽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아모레퍼시픽 또한 관심을 가져보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 종목으로 이제 LG생활건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LG화학을 제가 검색했네요. 자, 생활. 자, LG생활건강입니다. LG생활건강 보시면 이제 주가가 좀 가격대가 좀 있죠. 157만 원 정도 형성되고 있는데 일단 이 종목 또한 해당 업황 개선 기대감과 함께 추가적인 상승세 가능하다 보여집니다. 동사 또한 수급적으로 잠깐 살펴보자면 일단 외인과 기관계 매수세 들어오면서 이 아모레퍼시픽과 함께 좀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구나. 제가 소개해드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흐름이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종목 보겠습니다. 코리아나라는 종목을 살펴볼 텐데.
텐데요. 자, 이 종목은 해당 종목들과 이전 종목들과 다르게 조금은 약세 흐름이 나타났죠. 근데 이 바닥 구간에서 어느 정도 외인과 좀 기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 그렇다는 것은 외인과 기관이 좀 상방 흐름을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이런 업황 기대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외인과 기관조차 현재 가격대는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고 유입이 되는 거겠죠. 좀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화장품주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해당 종목들로 대응해 나가시면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린 뉴딜에 이어서 바로 다음으로는 소비 업종 꼽아주셨습니다. 바로 내일 중국의 쌍 12절 이슈와 관련해서 꼽아주셨는데요. 자, 언급해주신 종목들도 살펴봐야겠죠. 지금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오늘 구해줘 스탁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대용 전문가와 함께했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밤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역시나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